오늘은 설명하는 글쓰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시면 우리 여기서는 설명하는 글이 뭔지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볼 건데 글쓰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 거야. 자, 우리 글을 쓸 때는 계획하기부터 마지막 고쳐쓰기까지 쭉 갈 거고요. 고쳐쓰기는 글을 꼭 다 써야만 고치는 게 아니라 글을 시작하기, 계획하기 단계부터 완전히 글을 끝내서 탈고를 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쳐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명문이란 무엇이냐? 먼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고 했으니까 설명하는 글이 뭔지 알아야겠지? 자, 일단 설명하는 글은 첫 번째. 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그 자체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사실을, 정보를 전달할 때는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관 같은 거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글이다. 객관성. 자, 그리고 독자가 쉽게 이걸 읽고 나서 아, 이런 정보이구나. 이 대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럼 독자가 쉽게 이해하려면 독자 수준에 맞는 평범하고 쉬운 말들을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평범하고 쉬울 이 평이성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쓸 겁니다. 자, 또 네 번째. 자, 그리고요. 문장이 너무 길거나 뜻이 애매하게 전달되면 안 돼. 우리 설명문은 쉽게 말해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 과학교과서를 읽었어요. 사회교과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 근데 1번을 누르라는 거야? 2번을 누르라는 거야? 헷갈리게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게 문장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쓴다. 이게 명료성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이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알고 그 체계에 맞춰서 써줘야 돼요. 우리 설명하는 글의 체계라고 하면 처음, 중간, 끝의 체계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설명문의 구성이 나오고 있죠? 바로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이 짜임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보통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설명하는 글에서 내가 어떤 대상을 소개하는데 이건 정보랬잖아. 그럼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싶어야 읽는 거죠. 아무래도 객관적 사실,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는 글이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내가 궁금하지 않으면 읽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내가 왜 설명하려는지 이유를 밝히거나 혹은 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뭐 사진, 사례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아니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죠. 읽고 싶게. 자, 그럼 중간으로 가면 이제 앞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설명 대상을 쫙 소개했으면 그 순서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요. 자, 우리 다양한 설명 방법, 대상의 혹은 정보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 특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에 맞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설명 방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꼭
설명 방법을 많이 써야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대상의 특성에 맞는 걸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특성과 딱 맞는 것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설명이 끝났어. 그럼 끝부분은 뭐 해야 돼? 요약하면서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끝부분에는 뭐 당부의 말 혹은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것의 의 등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설명하는 글을 써볼 거라고 했으니까 과정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과정에서 뭘 하는지 보세요. 일단 어떤 것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계획부터 시작하자. 계획부터. 자, 그럼 계획하려고 할 때는 일단 글을 쓰는 목적. 자, 우리는 지금 설명하는 글을 쓸 거라서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독자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야. 목적은 정했어. 그럼 목적을 정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알리면 좋을까? 이 뭐에 대해서 설명 대상을 정할 때는 반드시 예상 독자가 미리 정해져야 돼요.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명 대상을 정해야 내가 쓰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있겠지. 얘네들이 관심이 있어야 읽을 거고 얘네들 수준에 맞아야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독자를 먼저 정하고 독자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도 관심 있고 얘네들도 관심 있을 만한 그러한 설명 대상을 정해요. 이게 계획 단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설명하려는 대상, 무엇에 대해서 자, 쓰는 목적, 자, 정보를 전달하고 알릴 겁니다. 예상 독자를 정해서 예상 독자의 흥미, 관심사, 수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이 설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획이 끝났어. 그럼 이제 대상이 정해졌으니까 글쓰기 전에 정보 전달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모아야겠지. 내가 아는 걸로만 쓸 수는 없어. 정보를 모으는 단계로 넘어갈 거야. 그럼 여기서 내용 마련하기인데 마련하기에서는 수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집하고 이 중에 주제나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뺄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길 거야.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게 바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거고요. 수집 정리할 겁니다. 버릴 건 버릴 거야. 내용과 맞지 않는 거, 주제에서 어긋나는 거, 혹은 독자 수준에 너무 맞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빼버릴 거야. 이게 정리하는 단계. 이게 뭐다? 내용 마련하기입니다. 자, 내용 마련이 끝났어요. 그럼 이걸 어떤 순서대로 배열해서 독자에게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해야겠죠? 이게 내용 조직하기. 내용 조직하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게? 개요라는 걸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래, 개요. 아유, 다 움직이는 거야. 자, 개요를 작성할 겁니다. 개요. 처음에 어떤 내용 들어간다. 중간에 어떤 내용 들어간다. 끝부분에 어떤 내용 넣고 마무리해야지. 자, 개요를 작성하고 이때 개요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개요를 보면 중심 내용이 보이잖아. 그럼 그 특성과 맞는 설명 방법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설명 방법도 계획해요. 이 부분은 이것의 뜻을 설명할 거야? 그럼 정의를 써야겠다. 이 부분은 좀 예를 들어볼까? 예시를 써야겠다. 자, 이래서 개요 작성하면서 설명 방법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요가 끝났어요. 자, 개요를 보고 그에 맞게 자, 적절한 듣성에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써주면 돼요. 쉽게. 자, 다 쓰고 나면 고쳐쓰기인데 우리 고쳐쓰기는 아까도 말했죠? 끝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부터 끝까지 계속 갈 건데 일단 표현이 끝나면 한 번 더 고치는 과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보시면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 고쳐 써라 라고 했는데 우리 고쳐쓰기는 큰 거에서 숲에서 나무로 들어갈 겁니다. 큰 거부터. 글 전체를 봤는데 이상해. 거기를 고쳐. 그리고 나서 글 전체는 이상하지 않았어. 문단을 봅니다. 문단 내에서 이 부분 이상해. 거기를 고쳐. 문단 수준. 그리고 나서 문장이나 단어로 꼼꼼하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쓰기 수준은 그래서 문장, 단어 수준 요 순서로 고쳐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쳤으면 된다.
자, 고쳐쓰기 할 때 고려할 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도 별표. 이거 글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글 전체 안에서 고치는 걸 글 수준이라고 부를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글 전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주제는 하나, 전체는 주제야. 자, 그러니까 전체 주제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주제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걔는 삭제해야죠. 자, 그리고 글의 짜임새. 짜임새니까 처음, 중간, 끝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볼 거야. 이건 진짜 글 전체자. 또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할 내용, 보조자료. 자, 이해야. 독자가 이 글 전체, 이 글에서 전달하려는 주제나 이 글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보조자료 같은 걸 넣었으니까 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제목이야. 독자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끌 수 있는 제목인가. 제목도 글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글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끝나면 문단 수준으로 갈 건데, 자, 문단 수준에서는 역시 글 전체가 주제라면 문단 안에서 중심 내용 하나, 그리고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 내용이 하나인지, 중심 내용이 두 개면 어떻게 해야 돼? 문단을 나눠줘야죠. 아니면 중심 내용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역시 그 문장도 삭제해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볼 거고요. 자, 앞뒤 문장의 연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을 볼 겁니다.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지는지. 자, 그럼 문단 수준도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문장이나 단어 수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문장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장의 뜻이 잘 안 드러날 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다든지 했을 때 문장 성분을 추가해주고 혹은 문법적으로 잘못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간 표현이 맞지 않는다, 높임 표현이 안 맞았다 이럴 때 문법적인 수준의 고쳐쓰기를 했다? 그러면 문장이나 단어 수준. 자, 문장의 길이 너무 길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우리 명료성이 있다고 그랬지? 자, 너무 길면 어때? 문장을 몇 개로 나눠줄 겁니다. 자, 혹은 맞춤법이 틀렸거나 빠뜨린 애는 없는지, 자, 띄어쓰기는 잘했는지, 자,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썼는지, 자, 전부 다 문장이나 단어 수준이죠. 자, 이렇게 글부터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나아가면서 고쳐쓰기 할 거고요. 자, 우리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라는 것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주제에서 벗어나서 지워버렸어요. 문단의 중심 내용이랑 안 맞아서 지워버렸어요. 자, 지워버린 뭐라고? 삭제.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넣었어요. 혹은 어떤 문장을 집어 넣었어요. 자, 없었던 걸 새로 넣습니다. 추가. 세 번 왜 이래? 세 번째. 자, 근데 제목이 흥미를 좀 안 끄는 것 같아요. 흥미있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아니면 자, 단어가 수준에 안 맞아서 단어를 바꿨어요. 자, 원래 있던 애를 다른 걸로 바꿔줘요. 교체.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 짜임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순서를 바로 잡았어요. 순서를 바로 잡으면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1번 원리는 4개, 삭제, 추가, 교체, 재구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쓴 글을 먼저 보고 어떻게 써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제목은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자, 의문문 형식의 제목을 넣어서 독자가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가볼까? 자,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자, 궁금하게 자꾸 질문 던져줘. 흥미유발 해주는 겁니다. 흥미유발.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서는 뭐 주로 다뤄지진 않지만 만약 세밀하게 나온다면 자, 여기 머리카락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인과 결과. 원인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인과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자, 설명 대상 속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 뭐 했습니까? 첫 번째로 질문 던지면서 흥미나 호기심 유발했고, 그리고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설명 대상을 소개했다. 자, 바로 머리카락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 나로 가면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머리카락이란 털의 낱개를 말한다. 머리카락의 뜻이 나왔죠? 정의. 자, 어떤 대상의 개념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자, 뭐가 나왔어? 기준,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자, 지금 머리카락을 기준에 따라 나눠줍니다.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의 종류를 나누거나 묶는 거 분류, 구분이라고 부르죠. 분류, 구분. 자,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눠주면 구분, 묶어주면 분류예요. 근데 여기 그냥 분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자, 직모가 무엇인지 뜻을 풀어주고 있어서 여기도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것이다. 파상모는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자, 그래서 지금 직모, 파상모, 충모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해주고 왜 곧게 나고 그리고 휘면서 나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류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충모는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 있어서 털이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지금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사실 머리카락의 뜻과 종류라고 나와서 정의와 분류 구분이 사용된다 정도로만 나오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직모는 어떤 머리다, 파상모는 어떤 머리다, 충모는 어떤 머리다 라고 하면 정의라고 볼 수 있고 또 왜 곧게 나는지 자 그리고 왜 휘면서 나는지 자 그리고 왜 고불고불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은 인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까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어쨌든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자, 아래로 내려가면 머리카락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종류라서 분류 구분이라는 거. 자, 머리카락의 구조 그림이 지금 여기서는 먼저 나오는데요. 구조가 나오면 뭐예요? 분석이죠. 자, 머리카락의 구조, 분석을 설명할 건데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넣어줬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 자,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 요소로 설명했어요.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해준다. 흔히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층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여기 모수질은 하고 모수질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이 부분 정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카락의 기능으로 가볼까요? 자,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기능?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머리카락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기능. 자, 수은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대단히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배출한다.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그리고 두피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자, 그래서 두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이 나왔어요. 자, 우리 중간일 머리카락의 뜻, 자, 뜻이니까 정의. 자, 머리카락의 종류 바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었죠. 분류 구분. 자, 머리카락의 구조, 자, 구조 설명하면 분석. 자, 그리고 마지막 머리카락 기능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의 기능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뇌를 보호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해를 도와줬고, 자,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와 구조, 기능에 관해 알아보았다. 자, 지금 뭐 했어? 중간 부분을 요약 정리하고 있고,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자라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하고 요약하면서 마무리. 자, 아래 참고자료 출처를 넣어줍니다. 자, 우리 참고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신뢰성을 높이고요. 그러면서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예요. 자, 그럼 우리 이 글은 학생 작품이기 때문에 뭐 딱히 아주 어려운 설명하는 글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자,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했는데요. 자, 머리카락의 뜻 나오면 정의 사람의 머리에 나는 털의 낱개다. 머리카락의 종류 하면 분류 구분 직모와 파상모, 충모로 나누어서 설명해 줬고요. 자, 머리카락의 구조, 자, 모수질, 모표질, 모표피로 나눠줬지. 분석. 자, 머리카락의 기능 두 개, 노폐물을 배출하고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 라는 거. 자, 그럼 목표 학습 가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첫 번째, 글쓰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계는 뭐다? 계획하기 단계. 자,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를 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관해 글을 쓸까? 설명하려는 대상. 머리카락에 관한, 자, 그래 설명 대상 뭘로 정했어? 머리카락이에요. 자, 그리고 뭐 할 거야? 정보를 제공하는 글. 자, 글을 쓰는 목적. 머리카락에 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친구들. 얘네들이 예상 독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겠어. 자, 그래서 우리 민우는 자, 설명 대상은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목적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쓸 거고요.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머리카락에 관한 정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자, 먼저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았더니 머리털의 낱개래. 자, 대사전, 국어 대사전은 말의 뜻을 풀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설명 방법 쓸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머리카락의 종류는 자, 해서 종류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봤고요. 머리카락의 구조, 자, 전문가의 글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의 기능, 신문에서 찾아봤네. 자, 그래서 다 출처를 한번 보시면 자, 어떠냐면 자,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았어요. 찾고 나면 뭐 해야 돼? 개요 작성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두 번째가 내용 마련하기였고, 자, 내용 마련하기에선 뭐 한다? 수집하고 정리할 거고요. 자, 우리 수집하고 정리할 때는 모두 출처도 같이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출처까지 수집 정리가 끝났다. 자, 글의 주제와도 맞고 예상 독자의 수준에도 맞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개요 작성인데 개요 작성은 뭐라고 그랬지? 내용 조직하기라고 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 할 때 개요를 작성할 건데 자, 이때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까? 요것도 같이 정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에서는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자, 먼저 머리카락의 종류, 종류니까 분류 구분 써야지 하고 써놓고 머리카락의 뜻, 정의라고 썼는데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순서를 바로 잡아볼까? 자, 지금 어때? 개요 작성하면서도 뭐 한다? 고쳐쓰기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순서를 바로잡는 건 우리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중에 뭐에 해당한다? 재구성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을 위로 더 먼저 올릴 거야. 자, 그럼 원래대로 가면 머리카락의 뜻, 정의, 머리카락의 종류, 분류 구분, 그리고 머리카락의 구조, 분석을 쓰겠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기능을 쓰는 게 중간이고 끝부분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으로 마무리 해주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다? 순서를 바로잡고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로잡고요. 또 체계적으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넣어줍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 같은 보조자료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보조자료를 넣을 건지도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떡이니까 됐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개요 작성할 때 봐야 되는 건 뭐다? 처음은 독자의 관심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 중간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쓰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자료들, 사진이나 그림이나 표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마무리는 인상적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민우가 개요도 작성했고 글도 썼어. 쓰고 나서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에서 어떻게 고쳐 쓰는지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거야.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먼저 제목을 바꿨어.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자, 원래 제목이 머리카락이었는데 어때? 별로 흥미가 없어.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 제목을 바꿨으면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랬어? 글 수준이죠. 글 전체 수준이에요.
자, 글 전체 수준에서 제목을 바꿔줬어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머리카락은 좀 흥미가 안 끌리는데? 얼마나 알고 있니? 의문문으로 사용해서 흥미 한번 끌어볼까? 자, 우리 처음 부분. 머리카락을 자를 때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많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아침마다 긴 머리를 정리하느라 몹시 바쁠 것이다. 다행히 머리카락은 잘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 그래서 나는 머리카락에 관해 알아보았다 했으면 우리 여기서는 처음이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처음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중간이 시작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알아보겠다, 알아보자, 살펴보자, 살펴보겠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서 처음이 끝났구나 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바로 중간으로 바뀌죠.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 뭐예요? 여기서부터 중간이 시작돼요. 중간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야 돼? 문단을 나눠줘야죠. 자, 문단을 나눠줄 거야. 왜 나눠줄 거야? 바로 여기서부터 뭡니까? 중간이 시작돼요. 바로 뭘 본 거게? 글의 짜임새를 본 겁니다. 자, 글의 짜임새를 봤더니 여기가 중간인데 왜 문단이 안 나뉘어져 있지? 문단을 나눠야겠다. 바로 우리 글의 짜임새를 보고 바꿔주는 거 뭐라고 그러게? 전체적인 걸 다 봤으니까 아이고 파랑 글 전체요. 자, 여기서부터 글 중간이야. 자, 그럼 글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중간이니까 문단을 나눠줘야지. 자,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자,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정의 제대로 썼고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직모,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직모는 고든 모양의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이 나는 곳인 모낭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곧게 나는 것이다. 파상모는 물결 모양의 자 지금 물결 자 맞춤법을 틀렸네. 자 맞춤법이 잘못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올바른 맞춤법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얘는 잘못 쓴 글자 이니까 문장 단어 수준 자, 문장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 거예요. 자, 모낭이 비스듬히 누워있어 머리카락이 휘면서 자라는 것이다. 충모는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으로 흔히 곱슬머리라고 부른다. 모낭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어있어 털이 고불고불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낭의 모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모양이 달라진다 했는데 우리 원래 아까 본문 봤을 때 앞에 머리카락 종류 3개 그림 있었고 그 밑에 머리카락의 구조 나타내는 그림 있었어. 자, 머리카락의 모양과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자료를 추가하자. 자, 왜?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 그러면 우리 고쳐쓰기의 원리 중에 여기는 추가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도와줄 거야.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글 전체 수준이죠. 추가. 그림 자료 추가. 글 전체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자꾸 들리네? 자, 머리카락은 여기까지 됐죠. 자, 머리카락은 이렇게 됐고 모수질은 머리카락의 중심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하고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모수질은 머리카락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는데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 그 양에 따라 머리카락의 생각이 지금 문장이 어때요? 너무너무 깁니다. 자, 너무너무 기니까 어떻게 나눠져야 돼요?
자, 바로 우리 이 부분은 자, 지금 모수질 얘기 나오는 부분. 뭐가 눌리는 거죠? 자, 모수질 나오는 부분은 여기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자, 모수질은 머리카락에 있는 빈 공기층을 말한다. 라고 여기서 잘라줄 거고, 모피질은 머리카락의 중간 층으로 모수질을 감싸고 있다. 모피질에는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모표피는 머리카락의 바깥층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해준다. 흔히 머리카락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2층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은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명료성이 떨어져서 고친 거야. 그리고 무슨 수준이에요? 단어나 문장 수준입니다. 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 자, 그럼 무슨 수준? 단어, 문장 수준에서 문장을 나눠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아래 지워진 데가 있어요. 평소 자신에게 맞는 샴푸를 사용하여 머릿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뭐예요? 문단에서 중심 내용과 맞지 않아. 문단의 중심 내용을 고려했습니다. 자,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다 하면 이거 뭐예요? 문단 수준이에요. 이것은 문단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대단히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을 끊임없이 두피 띄고 밖으로 자, 띄어쓰기 맞습니다.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보는 것도 뭐라고? 문장이나 단어부터 써야 되죠? 단어 문장 수준. 일단 문장 수준이니까 문장 단어 수준. 자, 그 다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도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갑자기요? 이 부분은 뭐예요? 글 전체 주제랑 안 맞아요. 자, 지금 보면 미세먼지 얘기로 갑자기 바뀌었죠? 바로 전체 주제와 맞지를 않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글 전체 수준에서 삭제한 겁니다. 또한 머리카락은 보호한다. 자, 뭐를? 우리의 뇌를. 자, 지금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왜? 머리카락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필요한 목적어, 문장 성분이 빠졌기 때문에 자, 바로 문장 성분이 빠졌다. 자,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지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고치는 거라서 문장 단어 수준. 자,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완화해준다. 자, 완화인데 왜 주려로 바꿨을까? 내 또래 친구들은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요. 독자 수준을 고려했는데 자, 단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문장 단어 수준. 자, 그리고 그런데 라고 했어. 안 어울려. 그리고로 바꿔야 돼. 왜냐면 지금 뭐가 나와요? 머리카락의 기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열이에요.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자, 근데 봤더니 이 문단 자체가 머리카락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문단 수준입니다. 자, 지금 뭐가? 바로 머리카락의 기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중간 끝났어. 이제 끝이 나와야 되는데 끝부분에 뭐 왔어? 지금까지 머리카락의 종류와 구조, 기능에 관해 알아보았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는 짜임새를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끝부분에서 반드시 끝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요약하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필요한 내용을 넣어주고 있고요. 잘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쑥쑥 자라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뒤에도 뭐 들어갔다? 참고 자료를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요. 오른쪽.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고쳐야 할 점, 고려해야 할 점과 그와 관련된 민우의 생각을 연결해 봅시다. 자, 이게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별표. 자, 어떤 수준인지 보세요. 자, 우리 아까 글 전체 수준입니다. 자, 글 전체에서는 주제랑 벗어나서 지워버린 거 있었어. 뭐 나왔냐면, 자, 여기 뭐 미세먼지 어쩌고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어. 자, 요 부분 주제랑 관련 없어요. 우리 주제는 머리카락입니다. 미세먼지랑 상관이 없어서 지워버렸어요. 삭제의 원리예요. 삭제. 자, 짜임새, 글의 짜임새를 보고 처음하고 중간으로 나뉘는 부분, 이 부분은 중간이니까 문단을 나눠줬죠. 이렇게 되면 글 수준입니다. 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 독자가 이 글 전체를 이해하도록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조 자료를 넣었어요. 아까 사진을 넣어줬죠. 그림 자료. 자, 이렇게 되면 글 전체. 또 흥미를 끄는 제목으로 바꿔줬습니다. 제목도 글 전체. 자, 이번에는 문단 수준이에요. 문단. 자, 문단의 중심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여기 평소 자신에게 하고 나오는데 앞부분의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는 건 지워버릴 거고 자, 앞뒤 문장의 이어짐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은 뭐다? 머리카락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열을 나타내는 접속어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데를 그리고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게 뭐다? 문단 수준이다. 자, 이번에는 문장이나 단어 수준이에요. 문장, 단어 수준. 자,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자, 이때 문장 성분이 빠지면 뜻이 분명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의 뇌를 이라는 목적어를 추가해서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또 문장의 길이 아까 되게 긴 거 있었어요. 자, 그래서 되게 긴 부분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아까 나눠줬었고요. 자,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 이건 맞춤법이죠. 맞춤법. 당연히 단어 수준이겠죠? 자, 띄어쓰기. 자, 그리고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장과 단어 수준입니다. 자, 우리 아까 다 봤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글을 고쳐 쓰고 짝과 비교해 봅시다 했는데 이 글은 앞에 우리 머리카락이랑 아주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 제목 수영. 우리 아까 제목 머리카락 이거 흥미를 좀 끌 수 있게 바꿔볼까? 라고 했지. 역시 얘도 수영 너무 막연하네. 건강을 지키는 좋은 취미 수영하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제목 바꾸는 거 뭐라고? 글 전체 수준이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른 운동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은 수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수영을 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질문 던져서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이 글에서는 수영하는 방법과 자, 설명 대상 속에 나왔어요.
이 글에서는 수용하는 방법과 수용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하면 뭐라고? 처음이 끝났어. 자, 처음이 끝나면 뭐 하라고? 중간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문단으로 나눕니다. 자, 글의 짜임새를 고려해서 이거 뭐다?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는 거다. 여기부터 중간 시작이다. 수용은 손과 발을 사용하여 물 위나 물속을 자유롭게 이동 또는 정지하는 운동이다. 대표적인 수영 방법에는 크롤, 평영, 접영, 배영 등이 있는데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종류니까 방법을 예로 들었으니까 여기는 예시고요. 자, 크롤은 엎드린 자세로 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장을 나눠줍니다. 우리 문장을 나눠주는 건 문장과 단어 수준이라고 했고 엎드린 자세로 자 맞춤법 틀렸죠? 문장과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합니다. 자, 그래서 엎드린 자세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영 방법에는 크롤, 평영, 접영, 배영 등이 있다. 크롤은 엎드린 자세로 팔을 들어 올려 번갈아 휘저으며 발차기를 하는 수영법이다. 평영은 개구리처럼 물과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양다리와 양팔을 오므렸다가 펴는 수영법이다. 접영은 나비가 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양손을 동시에 앞으로 뻗쳐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다리를 모아 상하로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수영법이다. 마지막으로 배영은 유일하게 뒤로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번갈아 회전하면서 다리로 물을 차며 나아가는 수영법이다 라고 했는데 자, 말로만, 글로만 보니까 무슨 수영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영법에 따른 수영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추가할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자료를 넣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 거다라고 했어. 지금 앞에 글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자,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해질 수 있도록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을 추가해 줬어요. 자, 그럼 이건 뭐다? 문장 혹은 단어 수준, 문장과 단어 수준이다. 자, 정확히 말하면 문장 수준이죠? 어떤 점이 좋을까? 난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을 좋아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뭐예요?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죠. 그러면 뭡니까?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고 있어요. 수영은 물속에서 온몸을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을 길러주어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물에 자 아니죠. 자 수영하면 좋은 점을 이어줍니다. 자 수영을 하면 좋은 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단 안에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영을 하면 집어넣는 거 문장 수준. 난 초등학교 때까지 문단 수준. 자 그러나를 또 안으로 바꿨다. 문단 수준. 자, 대담성과 침착성을 기르는데, 자, 띄어쓰기 고쳤죠? 문장, 단어 수준. 도움을 준다. 달리기 또한, 자, 우리 지금 수영 얘기하는데 갑자기 달리기든 뭐죠? 생뚱맞네요. 자, 주제와 맞지 않아서 전체 삭제할 겁니다. 주제와 맞지 않는 건 뭐라고? 글 전체 수준. 자, 이제 끝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용기를 내어 근처의 수영장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수영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자, 수영해보라고 제안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래 가면 교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중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만 주의해서 봐주세요.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글을 쓰고 고쳐 써보자. 자, 고쳐 쓰기 하면 뭐가 좋을까? 잘못된 걸 찾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고쳐쓰기의 목적은 글을 읽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고쳐쓰기입니다. 고쳐쓰기는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짜임새 있게 구성은 됐는지,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썼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자, 출처가 정확하게 잘 제시됐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싸다와 싸다가 나오고 있네요. 싸는 것은 발음이 똑같아요. 얘도 싸요, 얘도 싸요. 발음은 같지만 얘는 싸다. 위에 착착착 쌓아 올리는 게 싸요. 이 쌓이는 것은 뭐예요? 감싸는 게 싸요입니다.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다르니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